자, 그럼 도대체 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산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는가? 자산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라 그랬죠? 재화는 뭐예요? 재화, 현금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금은 대표적인 자산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당좌예금, 나중에 당좌예금, 보통예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요구불예금이라 그래요. 요구불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란 얘기예요. 그거 은행에가 있죠? 은행에가 있지만 내 현금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이라든가 당좌예금 같은 게 대표적인 현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이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통화대용 증권. 통화. 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 뭔 얘기냐면은 사실은 현금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내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거. 우리는 이걸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말하거든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피부에 다 와닿는 거 수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자기압 수표가 현금입니까? 에헤이, 현금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 한국은행 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통화, 실질적인 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 현금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압 수표,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한 수표죠. 그러니까 이 자기압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다 제시하면은 거기 써 있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대용 증권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지금은 외워두세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자, 하나씩 미리 외워두는 건 좋을 거예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것을 우린 다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산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 재화의 재는 뭐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라 그랬거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의 대표적인 예, 이런 거. 상품, 제품, 원재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KIFRS, 즉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을 강의하는 건데,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될 건 없고 막연하게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상품이 뭐냐?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물건이, 한마디로 사다가 파는 거죠. 사다가 파는 것,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물건, 만드는 물건이란 얘기야. 사다가 파는 것, 상품. 만들어 파는 것, 제품, 원재료. 제품 생산에 투입할 물건입니다. 대표적인 재화의 예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다 필기 한번 해두실까요? 이렇게. 상품, 제품, 원재료. 상품, 제품, 원재료를 나중에 우린 이걸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품, 제품, 원재료를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재화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 이렇게 놨네요.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렇게 써놨는데,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앞에 공통적인 내용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집이나 빌딩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부에 건물이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라고 쓰고, 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 운반구라고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요 앞에다 이렇게 써두실 거예요. 이걸 나중에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리 써두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즉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런 말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조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이런 용어, 즉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뭐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비품은 뭐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거. 시험에 다음 중 비품이 아닌 것은 해놓고 뭐 가구, 가전제품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비품이라고 나오지.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걸 회계상에서 비품이라고 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 이게 토지예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자동차 같은 걸 차량 운반구라고 말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우린 그걸 기계 장치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가, 요거는 화폐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되는 거고, 자산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라고 그랬죠? 지금 재화를 예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예를 들면, 채권은 뭐예요? 남한테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는 대여금 같은 거. 대여금은 남한테 빌려준 돈입니다. 빌려준 돈, 대여금. 대여금은 빌려준 돈. 돈을 빌려줬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산이란 얘기예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 팔았다는 얘기죠?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출 팔았다는 얘기인데 아무거나 팔았다고 해서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상품이나 제품 같은 재고자산을 팔았을 땐 매출이라고 하고요. 뭐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이런 유형자산 같은 거 팔았을 때, 재고자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을 팔았을 때 매출하다 그러면 무식하다 그래. 매각하다 또는 처분하다라고 말하죠. 결론은 외상매출금은 뭐냐?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고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자, 여기서 뭐 대단히 중요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래. 즉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거 사고 파는 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말하거든요. 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거래,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거 사고 파는 거, 바로 이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발생한 채권,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야 돈 내놔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요게 외상매출금입니다. 한마디로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쓰는 말이 외상매출금입니다. 바드럼이라는 게 있어요. 바드럼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한테 어음을 받았거든요. 어음을 받았으면 어음 보면은 약속 날짜, 금액, 지급 장소 써 있잖아요. 결론 뭔 얘기냐? 나중에 여기 써 있는 금액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쓰는 말인데, 다만 그 어음상의 채권이 왜 생겼는가?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어음상의 채권이 생겼을 때만 바드럼이란 용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상품, 제품 이런 걸 팔고 어음대금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 바드럼이란 얘기죠. 매출채권이란 말이 있어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뭐냐? 매출을 함으로 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결국 외상매출금도 매출채권이고 바드럼도 매출채권입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은 다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생긴 채권이에요. 따라서 평상시 회계 처리할 때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요.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바드럼이라고 써요. 근데 나중에 재무제표라는 걸 암기할 건데, 그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매출채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시험에 출제를 될 때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지문에 매출채권이라고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바드럼,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온 대신에 매출 채권이라고 쓸 수도 있다. 로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우리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자산. 계약자산 요 아래 나왔는데 이 계약자산이나 매출채권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매출채권은요. 시간만 경과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약자산은 뭐냐? 시간의 경과 외에 조건이 있는 자산이. 읽어볼까요?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이미 재화나 용역이 이전됐어요.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가 생겼어. 이전을 했는데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매출채권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 뭔 얘기냐? 매출채권은 시간만 경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외상으로 팔았어. 약속 날짜에 되면 야, 때 됐으니까 돈 내놔 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매출채권. 계약자산은 뭐냐? 시간만 경과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사이에 추가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거. 추가적인 수행 의무가 있을 수 있는 자산. 시간의 경과에다가 추가적으로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 계약자산이라고 한다. 다음에 미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뭔 얘기냐면은 여기서 자산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설명드린 거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다른 이유로 남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다 미수금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시험과 관련해서 차라리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을 것 있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다른 걸 외상으로 팔면 상품이나 제품을 제외한 다른 걸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네요.